다음에는 오늘도 청와대 앞에 가서 또 이 한일 관계 때문에 분노의 열변을 토하셨던 또 이 동분서주하면서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의 자유의 소리를 대변하시는 우리 주옥순 엄마방송 대표님께서 어,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4.7 보선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통탄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미 씨 안녕. 너무 오랜만이에요. 자, 이제 뭐 4월 7일 보궐선거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보궐선거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속아온 저 문재인 일당들, 저 패거리들이 저는 이미 뭔가 판을 짜놓고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을 전 100%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사실 이 선거는 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선거고, 저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아예 국격을 떨어뜨리고 시장이라는 자들이 성추행을 통해서 우리 젊은 여성들을 농락하고, 여기다가 그 같은 당 여자 국회의원들, 저 한심한 년들은 오히려 이 피해자에게 피해 호소인이라고 명분을 붙여가지고 농락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저렇게 얼굴이 뻔뻔하게 낯을 두껍게 해가지고 이 서울시장에 나온다는 거, 당원을 고쳐가지고 시장 후보를 내서 거기에 후보로 나온 사람이 박영선인데, 아니 도대체 박영선이가 국회의원을 3분 4분 헤쳐먹고 장관까지 헤쳐먹고 이제 시장까지 나온다. 여러분, 이거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그런데 자, 일본에 아파트까지 있고 저 사람이 친일파지 제가 친일파입니까? 자, 그런데다가 또 이번에 저분이 원래 구로구에 국회의원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다 드러난 거 보니까 연대, 저 뭡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살고 있는 연희동에 대저택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586, 이 귀족 진보, 이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완전히 무너뜨려 놨습니다. 그런데 아니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같이 이 대한민국이 골병이 들은 나라가 있었습니까? 대한민국 완전히 골병이 들었어요. 저것들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경제는 완전히 이제 반 이상, 반쯤 죽어나 있고 우리 아이들이 갈 데도 없고, 이런데 이번에 박영선이가 시장을 나와가지고 지금 뭐 편의점에 가서 헛소리하고 또 뭐 이 번역기 하는 데 가서 또 헛소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층들이 이 사람들은 우리 일자리를 다 뺐으면서도 나와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줄 생각은 안 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줄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헛소리를 하니까 2030이 이제 완전히 지금 돌아서 있는 입장에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데 왜 저들이 주장하는 사전투표를, 저는 절대 사전투표를 반대를 했는데 어제 그저께 저희 엄마 방송에서 지금의 그 작년 4.15 부정선거에 지금 같이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젊은 변호사 3분을 모시고 제가 어제 방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전투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4월 7일이 선거가 평일이에요. 평일,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이면 2030 이 친구들이 전부 다 아침에 직장을 갈 상황에 처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면 그날 사전투표를 하지 않으면 당일날 투표하는 시간이 너무나 촉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전투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자,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 그 광화문 원에서 감시단을 많이 뽑았어요 지금. 그런데 감시단이 투표소에 들어가는 감시단과 밖에서 감시하는 이 감시단이 구별이 돼 가지고 한 가지 제가 힌트를 얻은 게 뭐냐 하면, 이러면 우리가 부정선거를 쟤네들이 하는 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지금 서울시에 26개 구역에 투표소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침부터 나가서 6시부터 투표하러 들어오는 사람이 몇 명인지 전체적인 인원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인원 체크를 하면 만약에 광진구다. 광진구의 투표 인원수가 만약에 10,000명이면 10,000명이 투표를 했는데 우리가 투표해놨는 들어가는 숫자를 일일이 다 체크를 해서, 그건 뭐 야당이 뽑든 여당을 뽑든 상관없이 투표 인수가 몇 명이 들어가는지 그것만 통계를 내놓으면, 자, 광진구에서 야당이 50표, 여당이 50표, 전체 투표 수는 만약에 2,000명이다. 이렇게 됐을 때 1,000명이 됐으면 이거는 정확한 숫자가 맞는 거죠. 야당, 여당이. 그런데 만약에 이게 2,000명 투표를 하러 들어갔는데 이 투표 수가 2,500명, 3,000 나왔다. 3,000명이 나왔다. 이거는 100% 부정선거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감시단과 밖에서 들어가는 숫자를 일일이 다 체크를 해서 이거를 통계를 내서 이것까지라도 해서 우리는 감시를 해서 이 부정선거를 줄여야 된다. 그래, 어제 이제 그 변호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밖에서 감시하는 감시단에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지역을 어디다 할당을 해줄지 가서 하겠지만, 지금의 이 문제는 말이죠. 뭐 아까 우리 김성진 우리 교수가 얘기를 너무너무 잘하셨는데, 지금은 이게 서울시장 선거가 아니에요. 이번에 4.7 이 보궐선거 1년짜리지만 이건 정권 심판이에요. 정권 심판일 뿐만 아니라 이들이 저 미국에 작년 2020년 11월 3일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대한민국의 중앙선관위가 미국의 선관위하고 해상통화, 영상통화를 통해서 사전투표, 그 다음에 우편투표, 그걸 다 가르쳐줬어요. 다 가르쳐줬어요. 자, 이렇게 됐는데 미국에서 전 세계 글로벌 리스트들이 부정선거에 가입한 국가가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민국도 들어가 있고 일본도 들어가 있고 중국이 가장 부정선거를 많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통계적으로. 자, 이렇게 되면 저는 이번에 지금 미국 얘기를 잠깐 해서 죄송한데, 미국에 지금 조지아, 애틀란타 이런데 판사들이 전부 수개표 하라고 명령을 내려서 지금 수개표 작업에 들어갔어요. 이게 만약에 수개표를 통해서 부정선거가 이제 들통이 나면 대한민국의 4.15 부정선거라든가 이것을 저는 밝힐 수 있다고 보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지금의 저 대법원장, 저 김명수라는 저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까지 1년 동안 지금 뭉개고 있어요, 이거를. 부정투표를 바로 몇 개월 만에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이미 저들은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에 안 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도 전혀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정도로 이 4.7 보궐선거는 진짜 총만 안 들었지 전쟁이나 똑같아요.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 586 귀족 진보 이 세력들은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위선적이고 이렇게 국가를 말아먹고 이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 몰아가는 이 민낯 얼굴들, 도저히 우리 국민들이 여기서 또 넘어간다면 우리는 개돼지같이밖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서울이든 부산이든 자기 형제, 친척,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좀 전화를 하셔서 이번에 이 선거는 왜 치르는지 더 잘 알 거니까 낱낱이 설명을 하시고 반드시 올바른 선택을 해달라고 우리가 전화 한 통화를라도 해서 이 투표를 독려하는 것이 당일날 투표하도록 그렇게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들은 문재인이 일당 저 패거리 청와대는
저는 항상 방송에서 말하지만 청와대는 저기는 사기꾼, 도둑놈, 그리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완전히 거기 소굴이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들이 저지른 일은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저분들은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이 범죄, 이 적폐에 비하면 적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 정도로 저들은 정의를 앞세우고 사람들을 선의로 이용하고 자신들에 대한 특권을 당연시하는 저 파렴치한 저 쓰레기들을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청산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주장을 하고 외치고 왔는데 저들이 무슨 진보입니까? 저들은 완전히 진보가 아니라 저들은 태보입니다. 태보. 이 서울시장 박은순이가 시청 앞에 모판 갖다 놓고 못 신게 하고 시청 그 건물 위에다가 양봉장 갖다 놓고, 아니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몰려오는 이 역사 깊은 600년이 넘는 이 수도 서울을, 아니 어떻게 너는 그 뭡니까 벼 심는 거는 시골에 가서 해야 되고 양봉은 또 산에서 해야 되지, 어떻게 대도시에 그런 걸 하겠다고 국가를 이렇게 뒤로 퇴보시키는 이런 한심한 작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지도자 그룹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나라가 이런 위기에 빠져 있고 저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서울 시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자, 국민의당은 절대로 이 경계를 늦추면 안 돼요. 지금 뭐 오세훈 후보가 20% 20 몇 프로 지지율 올라간다고 청년들 사전 투표하라. 저는 진짜 화가 나지만 어쩔 수 없이 이거는 평일날 하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만 저는 사전 투표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부정투표의 정말 소굴인데 이거를 한다니. 자, 과연 오세훈 후보 아까 조금 전에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이 끈을 놓치면 안 된다. 20% 이 몇 프로 올라가는 거 여기에 현혹이 되면 위험할 수가 있다. 그 말에 제가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감시단에 못 들어가면 밖에서, 감시단 밖에서 할 수 있는 이 명단 체크 여기라도 들어가셔서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가요? 투표가? 오후 6시까지입니까? 8시. 8시까지입니까? 8시. 8시요? 예, 사전 투표는 6시, 본 예. 투표는 8시. 아, 그렇구나. 8시까지는 이 밖에서 들어가는 사람 한 사람을 다 체크해서 통합을 해서 그 투표수 야당 여당의 수와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감시를 철저하게 하면 그나마 우리는 이 부정 투표를 줄일 수 있다. 이 사전 투표에서 무더기로 또 빳빳한 종이 막 갖다 넣으면 이건 100% 부정선거라고. 이번에야말로 부정선거가 일어나면 아마 서울이 뒤집힐 겁니다. 이제는 국민이 안 참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국민이 붕괴하고 있기 때문에 이 4.7 선거에 우리 국민들이 부디 정신을 좀 바로 차리셔서 옆에 이웃에게도 많이 동료를 당일날 투표하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 얘기는 요 정도 마치겠습니다.